안녕하세요 여러분, 미국 주식 투자자 작은직딩입니다. 5월달에 IPO 제일 핫했던 기업이 셀레브라스인데 제가 여기를 놓치고 다 그때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놓쳤는데, 일단은 셀레브라스 시스템즈가 IPO를 굉장히 잘 끝내가지고 시가총액 거의 100조 원에 다다랐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엔비디아의 대항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서, 그래서 셀레브라스 시스템즈 그 정도인가? 라는 게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. 셀레브라스 시스템즈는 웨이퍼 스케일 엔진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, 그래서 진짜 어느 정도인지, 진짜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건지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, 엔비디아는 여전히 넘사벽이구나 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. 왜냐하면 이 셀레브라스 시스템즈에 들어가는 SRAM은 44기가가 한계라서 그 이론적으로 가능한 21배 성능이 거대 언어 모델에서 성능 발휘하기가 좀 어렵고, 그리고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, 여기에 이제 락인 되어버린, 고정돼버린 개발자들이나 회사가 이거 셀레브라스 시스템즈의 C 소프트라는 걸 쓰려면 전환 비용이 너무 크다,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요. 그리고 셀레브라스 시스템즈가 옛날에 IPO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좀 중동 쪽에 그 중국이랑 연계된 이슈가 있어가지고 규제 리스크가 있었고요. 뭐 요거는 조금 해결이 됐지만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나스닥의 IPO 굉장히 잘 됐죠. 원래는 115달러 정도로 희망가를 했었는데 이제 공모하기 전에 이제 기관들한테 로드쇼를 했거든요. 그 로드쇼에서 150달러까지 갔다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최종적으로는 185달러까지 올라가서 상장 첫날 시총이 무려 670억 달러, 이게 종가 기준이고요. 그날 종가 311달러 기준인데, 야, 185달러에 샀으면 그날 거의 2배 넘게 벌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깝습니다. 뭐 종가 기준으로는 68%인데 장중 시장에서는 잠깐 386달러까지 갔어요. 고점이 확인됐고, 현재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현재는 323달러입니다. 예. 최종 자금 조달 규모, 그래서 3천만 주 발행을 했는데 3천만 주 당연하게 다 팔렸고, 너무 인기 좋아서 그린슈 옵션 15% 플러스 하는 걸로 450만 주까지 다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돈을 벌 수 있는 자금, 시드머니가 나왔다라는 거고, 당연하게도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, 이제 나스닥에서도 최상위 마켓으로 기술력 인정받은 기업들만 들어가는 이런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에 상장이 되었다. 그래서 엔비디아 블랙엘 뭐 제일 좀 핵심적인 그런 제품들이랑 비교를 해보면, 트랜지스터 수는 뭐 셀레브라스트가 뭐 19배나 되고, 물리적인 크기 자체가 이게 기술력의 그 핵심이죠. 제일 큰 웨이퍼를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, 그래서 가로 세로가 21.5cm, 거의 뭐 아이패드랑 비슷하다, 칩 하나가. 그래서 엄청나게 큰 내용의 그런 물리적 크기를 갖고 있다는 거고, 메모리 대역폭도 뭐 엄청 높고, 뭐 추론 능력을 봤더니 거의 2.5배나 높더라 라는 엄청난 기술력이 있어서 여기가 인기를 끌었는데,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한번 크기를 볼까요? 이 셀레브라스 웨이퍼 스케일 엔진 3는 하나의 웨이퍼, 이 칩 하나가 이만한 크기라는 거고, 엔비디아 GPU B200은 블랙웰은 요 정도이라는 거죠. 와, 진짜 사람이 들고 있는 크기 보니까 약간 실감 나시죠? 이게, 그래서 이 셀레브라스가 내미는 그 말이, AI의 미래는 이 웨이퍼 스케일이다, 이 웨이퍼의 크기를 키우는 엄청난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기는 건데,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 웨이퍼 스케일의 엔진에 들어가는 SRAM이라는 게 44기가가 한계예요. 그래서 44기가 정도 수준의 뭐 어떤 능력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, 이제 당연하게도 우리가 이제 GPT나 뭐 라마 같은 현대의 초거대 언어 메모리 이런 애들은 44기가 갖고는 택도 없겠죠. 그래서 이제 수백 기가 이상의 메모리를 요구하는데, 44GB 초과 모델이 구동될 때는 이 웨이퍼 스케일 엔지니어도 외장 메모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. 저도 이제 뭐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설명드리긴 어려운데
공부를 해봤더니 결국은 엔비디아 칩의 속도가 느린 걸 이 웨이퍼 스케일 엔진이 완벽하게 커버하지 못한다. 그러니까 44GB 이상 되는 거대 작업에는 조금 이 웨이퍼 스케일 엔진이 적용되기 어려워서 엔비디아 칩이 속도가 느리더라도 어쩔 수 없이 아직은 엔비디아 칩을 써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C 소프트라의 한계인데, 이 셀레브라스 시스템즈는 나름대로 저 웨이퍼 칩을 쓰기 위해서 C 소프트라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했는데, 사실은 이 엔비디아 쿠다가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쿠다의 그 장벽을 사실 구글의 그 TPU도 넘지 못한 상태라서 전 세계 AI 개발자와 이런 사람들이 엔비디아 쿠다 시스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, 근데 이걸 버리고 더 좋은 성능으로 갈아타고 싶어도 그동안 이제 내가 갤럭시만 20년 동안 써왔는데 갑자기 아이폰을 쓰거나, 내가 갑자기 아이폰 맥북만 써왔는데 갑자기 안드로이드 폰을 쓰거나,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근데 뭐 고급 개발자 코딩하는 사람들이 쿠다 생태계를 갑자기 버리긴 굉장히 어렵고, 솔직히 이제 그 회사에 딸려있는 다른 시스템들이랑 다 바꿔야 되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경영학에선 전환 비용이라고 하거든요. 이 전환 비용이 굉장히 높아졌다. 그래서 개발자들이 뭐 원래 사람이 이제 관성에 젖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더 훨씬 좋다라고 무조건 확정되지 않는 이상은 이 쿠다 생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시장을 셀레브라스가 들어가기 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고요. 그래서 엔비디아랑 도저히 뭐 엔비디아랑 한번 체급 차이를 느껴보시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2025년 매출액은 엔비디아가 무려 2159억 달러인데 셀레브라스는 5억 1천만 달러로 423배, 엔비디아가 거의 뭐 420배 이상 매출이 많고요. 심지어 엔비디아는 지금 뭐 12분기째 매출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죠. 셀레브라스가 이걸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시가총액입니다. 엔비디아 뭐 시총 1위를 찍었던 기업이니만큼 셀레브라스가 돈을 아무리 끌어모았어도 엔비디아 시총이 무려 85배 더 높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90%, 그런데 셀레브라스는 이제 겨우 0.2%. 그렇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. 엔비디아가 90%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대항마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이유인데, 이 셀레브라스 시스템즈가 그동안은 UAE 중동의 아랍에미리트로 이제 좀 매출 구조가 좀 편중이 돼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좀 규제를 받긴 했었어요. 이 2025년 매출의 62%가 뭐 아부다비 대학에서 나왔고 24%는 G42에서 나왔다고 하는데, 이 G42는 아랍에미리트 왕실 직영으로 운영된 안보 기업으로, 여기가 뭐 중국과 어떤 뭐 협업을 하고 뭐 이런 기계들 뭐 인프라들이 우회로 수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아서, 심지어 그 의심을 받아서 2024년에 1차 그때 IPO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그때 IPO 시도가 이제 좀 어려웠죠. 이 중동의 중국과의 이런 신경전 때문에.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뭐 미국 매출은 34%, 미국 안에서의 매출은 감소했다라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, 그리고 하나 더 있죠. 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외에도 사실 뭐 지금 흑자라고 나오긴 했는데, 실제로 약간 장부상에만 들어오는 일시적인 단기 순이익을 빼고 나면 실제로 영업상의 이익은 오히려 손실일 수도 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손실일 확률이 높다. 왜냐면 내노라는 빅테크들도 지금 다 적자 보면서 데이터 센터 만들고 사업하고 있잖아요. 여기도 이제 당연히 이제 적자가 아직은 적자인 거고, 이게 조금 뭐 나중에 매출 구조가 많이 올라와서 흑자로 전환이 되려면 한참 남은 것 같아요.
그래서 요런 것들은 좀 투자할 때 또 우리가 잘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 최종 결론은 이건 좀 에바다. 에바. 하드웨어 성능은 입증이 되었고 추론의 실력이 엄청 좋은 것까지는 뭐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 엔비디아의 쿠다 소프트웨어 생태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? 이거를 깨고 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가? 이런 것도 있고 중동에 치우친 매출 구조도 해결을 해야 한다.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오픈 AI가 어느 정도 이제 미국 내에서의 매출을 해결해주고 미국 안에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 짓고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이 됐어요. 하지만 엔비디아의 대항마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대항마가 될 가능성 정도는 있다가 이번 영상의 결론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들리는 말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거 아니냐, 엔비디아 지금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, 앞으로 셀러브러스가 이 엄청난 추론 실력과 오픈 AI와의 이런 관계로 뭔가 역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걸로 이제 당일날 엔비디아 주가 좀 떨어진 걸로 알거든요. 이 셀레브러스 IPO 하는 날 엔비디아 주가 좀 떨어졌던데, 그치만 그거를 앞으로도 기대하고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셀레브러스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사실 둘 다 사면 되지 않을까요? 엔비디아도 사고 셀레브러스도 사고 하면 어쨌든 이 두 개 기업이 여전히 세계를 지배할 거고, 엔비디아는 여전히 세계를 지배할 거고, 셀레브러스는 앞으로 엄청난 가능성이 있고, 그래서 이 두 개를 둘 다 사놓는 게 이 반도체 AI 산업에 투자하는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. 셀레브러스도 어느 정도 포션을 좀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진입각을 보고 있는데 언제 들어갈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앞으로도 셀레브러스나 엔비디아나 이런 산업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혹시 또 궁금하신 기업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갖고 오겠습니다. 그러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.